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제 운동역학 용어 정리를 끝냈다면, 그리고 운동역학 강의도 끝냈다면, 이제는 전자계약에 관련해서 먼저 용어 정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한번 훑어보시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자, 먼저 전자기입니다. 전기. 전기가 통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럼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하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하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전하. 자, 전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기 현상의 근원이 되는 실체입니다. 다시, 모든 전기 현상의 근원이 되는 실체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게 근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근원은 source라고 하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전하는 모두 아시다시피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다는 거 모두 아시죠? 자, 그러면 전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하량.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하의 양인데요. 어떤 전하의 양이냐? 그냥 물체가 띄고 있는 전하의 양입니다. 물체가 띄고 있는 전하의 양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단위가 좀 중요한데요. 단위가 바로 쿨롱이라는 단위입니다. 자, 쿨롱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하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쿨롱이라는 것이. 그래서 SI 단위계에서도, 자, SI 단위계는 이제 기본적인 물리에서 쓰이는 그 물리량들에 대한 단위인데요. 자, 이 SI 단위계에서 이 쿨롱은 기본 단위입니다. 전자기학에서 가장 기본으로 쓰이는 단위가 뭐다? 쿨롱. 쿨롱은 뭐를 나타내는 거다? 전하량. 전하량은 뭐다? 물체가 띄고 있는 전하의 양.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전하량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전하량이 있으면 이제 전하량에 관한 것도 있어요.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전하량 보존 법칙은 뭐냐? 자, 전하는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런 겁니다. 자, 전하량 보존 법칙은 나중에 이제 제가 회로 이론을 다루면서, 그리고 회로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전하는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그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것이 전하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전하라는 게 있고 전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체가 전기를 띨까? 어떻게 전하를 띨까? 자, 그래서 대전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대전은요,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입니다. 다시, 대전은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고요. 그럼 대전체는 뭐냐? 대전체는 대전된 물체입니다. 다시, 자, 대전이라는 건 현상입니다. 현상. 자, 대전이라는 것은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이 대전이고요. 대전체는 전기를 띤 물체입니다. 아시겠죠? 자, 대전된 물체가 대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대전이라는 것도 알겠어. 그럼 이제 대전되는 방법에 대해서 안 겁니다. 대전되는 방법에 의해서. 그랬더니 요게 있어요. 마찰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전기라는 게 있는데요. 자, 정전기가 뭡니까? 정전기.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마찰했을 때,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마찰전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찰전기예요. 자, 다시 두 물체가 마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찰전기라고도 합니다. 정전기는. 자, 마찰했을 때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넘어가는 이 현상이 바로 마찰전기, 정전기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대전체에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중학교 때 많이 외웠던 그게 있어요. 뭐냐? 대전열. 대전열이라고 해서 열을 히트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되고요. 열은 그냥 순서 나열할 때 열입니다. 그래서 대전열이라는 것은 두 물체를 마찰했을 때 전자를 잃기 쉬운 것부터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많이 했었죠. 여기 플러스 전자를 잃기 쉬운 것부터 했으니까. 자,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그리고 마지막에 에버나이트 마이너스까지. 자, 했었죠. 자, 이게 뭔 뜻이에요?
털가죽과 플라스틱을 서로 마찰을 하면 털가죽에서 전자가 플라스틱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털가죽은 플러스를 띄고 플라스틱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거였죠. 대전열입니다. 이게 바로 대전열. 뭐라고요? 전자를 읽기 쉬운 것부터 나열한 순서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어요. 아, 이런 게 대전, 전하 이런 거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걸 했으니까 이제 좀 더 고급진 현상을 볼까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아, 전기라는 게 있어. 그러면 왜 전자기학이라는 다른 걸 만들었을까? 자, 힘에는 무슨 력? 뭐 마찰력, 뭐 공기 저항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자기에는 힘이 없을까요? 전자기학에서는 힘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렇죠. 전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력은 뭐냐? 대전된 물체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다시, 대전된 물체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은 뭐가 있죠? 아, 인력이 있고 청력이 있다. 요거는 뭐다 아시죠? 인력은 서로 다른 전하 종류끼리 맞닿았을 때, 청력은 서로 같은 종류 전하끼리 맞닿았을 때. 자, 이게 바로 전기력입니다. 아, 그러면 이 전기력에 관련된 식이 하나 있어요. 아, 정말 중요한 식. 바로 뭐죠? 쿨롱의 법칙입니다. The Law of Coulom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전기력의 크기를 나타낸 식이에요. 전기력의 크기 뭐죠? 자, F는 K R제곱분의 Q1, Q2입니다. 요거는 단위가 뉴턴이겠죠, F는. 자, 근데 여기서 K가 뭐냐? 아, K는 9 곱하기 10의 9제곱 뉴턴 미터 퍼 쿨롱 제곱이네요. 자, 바로 K는 쿨롱 상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이보다 쿨롱의 법칙은 뭐다? F는 KR제곱분의 Q1, Q2. K는 뭐냐? 9 곱하기 10의 9제곱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 K는 쿨롱 상수. 요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쫙 아시면 되고요. 보통 이거를 전기력의 크기를 계산해라 해서 K 값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K는 다 주어져요. 뭐 문제를 풀든 아니면 뭐 어려운 문제들이든 다 이 K 값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뭐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쿨롱 상수가 일정하긴 한데요.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보통 문제를 풀 때 다 주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쿨롱 법칙까지 했어요. 아,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중력장 이런 게 있으면 전기력, 전기장도 있겠죠? 그쵸? 자, 전기장은 뭐냐? 전하 주위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다시, 전하 주위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바로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장에 관련된 식이 Q분의 F라는 식입니다. 다시 쓰면 F는 Q2라는 식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 F는 Q라고 쓸 때는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전기장의 방향은 먼저 전기장의 방향부터 논할게요. 자, 이 전기장이 있는데 전기장은 벡터입니다. 왜? 자, Q는 전하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F가 벡터죠. 그래서 E도 벡터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전기장도 벡터인데, 자, 그러면 벡터, 이 방향은 어떻게 하냐? 이 방향은 어떻게 정하냐? 자,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입니다. 다시, 자,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으로 정의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장의 방향은 어디겠죠? 여기 청력을 받으니까 이게 바로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플러스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어디예요? 플러스에서는 전기장의 방향이 이쪽이겠죠. 인력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음전하에서 가해지는 전기장은 어디 방향이에요? 음전하. 자, 분명히 여기서는 전기장이 이렇게 왼쪽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음전하, 여기서도 인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 전기장?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방향이 같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물리학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방향이 어디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헷갈리는 걸 멈춰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전기장을 제가 전하 주위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자, 요 전기장의 세기에 관해서 관련해 볼까요? 전기장의 세기. 자, 단위 전하 1쿨롱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세기가 바로 요 전기장입니다. 다시, 단위 전하 1쿨롱이 받는 단위 전하 1쿨롱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세기가 바로 전기장입니다. 왜? 자, 여기서 밑으로 전하량을 하나를 나눠줬어요. 자, 근데 아까 F는 Q인데, 요 F는 다시 여기 쿨롱의 법칙에서 요거였죠. 자, 여기 Q와 요 Q가 지워질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쓰면,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 자, 요거와 요거를 통해서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크기가 뭐예요? F는 전기장. 그러면 E는 K R 제곱분의 Q입니다. 자, 이거 왠지 아시겠어요? 자, 요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거는 개념 설명 때도 제가 넣을 건데,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 여기 점전하가 있어요. 여기 점전하 Q.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대전된 게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점전하에 의한 요 전기장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E는 Q분의 F였어요. E는 Q분의 F인데 F가 뭐예요? K R 제곱분의 Q였어요. 맞아요? 그러면 Q가 지워지고 얘는 K R 제곱분의 라지 Q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사이 거리가 R이라고 하면. 그래서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크기는요, K R 제곱분의 Q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거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연립을 하면 되니까. 근데 아시면, 외우시면 편한 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편하진 않아요. 만약에, 못 외우겠다 그러면 요 쿨롱 법칙과, 요 전기장의 크기에 관한 식에 대해서 알아만 놓으시면 요거는 충분히 유도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약간 기본적인 것들이었고요. 이제 보통 물리 1이나 그런 데선 많이 다루진 않는데요. 그래도 좀 다루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어요. 전기력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력선. 보통 자기력선을 배우죠? 근데 전기력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전기력선. 전기장의 각 지점에 플러스를 놓을 때 플러스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이은 선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워요. 자, 보통 이런 거 했죠, 저희. 철가루 놓으면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하고, 요렇게. 맞나요? 자, 이게 바로 전기력선이에요. 별다른 거 없어요. 말은 장황하게 했지만 이게 바로 전기력선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전기장이 가해진 공간에 어떤 플러스 전하를 놓았을 때 그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 바로 힘을 이제 선으로 표현한 게 전기력선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바로 전기력선이었고요. 이제 전기에 관련돼서 좀 마지막으로 다룰 거. 전기, 그러니까 자기 말고 일단 전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룰 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전기 유도. 자, 일단 정의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전기 유도란 대전체를 물체에 가까이 할 때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먼 곳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 자, 요거 많이 쓴 게 뭐예요? 검전기.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여기 위에 있는 검전판 위에 있는 마이너스들이 다 밑으로 내려와서 얘가 다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그러면 얘가 더 벌어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게 정전기 유도 현상입니다. 다시, 자, 대전체를 물체에 가까이 할 때, 대전체를 아까 검전기에 가까이 할 때 가까운 쪽에는 다른 종류의 전하가, 먼 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대전되는 현상, 이게 바로 정전기 유도 현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전기에 관련된 용어 정리는 이 정도면 대충 다 훑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전자기하학이었으니까 자기가 남았겠죠. 자, 자기. 자, 그러면 일단 자석이라는 것부터 합시다. 자석. 자석은요, 자성을 지닌 물체입니다. 자성은 뭡니까? 자성.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 그 자성을 가진 물체가 바로 자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는 이런 NS, 이것도 물론 자석이에요. 물론 자석인데, 전자석도 자석입니다. 왜? 자성을 지닌 물체니까. 이렇게. 자, 다음. 그럼 자기력. 자, 전기력도 있으니까 자기력도 있겠죠? 자기력. 자, 자석과 자석 사이 혹은 자석과 금속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자기력입니다. 전기력이랑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장, magnetic field라고 합니다. 자, 자기장.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 그래서 아까 전기장의 방향 뭐라고 했어요?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뭐냐? 자기장의 방향. 얘는요. 이거 많이 했죠? 나침반 N극. 자기장이 가해지는 공간에 나침반을 세워두면 그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음에 아까 전기력선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 자기력선도 있어요. 자기력선은 뭐냐? 자기장 내에서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결한 선. 자, 아까 전기력선 할 때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이은 선. 자기력선도 똑같아요. 요 N극 방향을 다 그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N극이 있고 여기 S극,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알다시피 N에서 이렇게 S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N극이 이렇게 위치를 하겠죠. 여기 N극. 그러면 여기를 다 N극을 이렇게 가리킬 거니까 이렇게 다 이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기력선이고요. 자, 자기력선이 있으면요. 요게 있습니다. 자기력선속. 다시 말하면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선속. 기호로는요, 파이라고 합니다. 파이 B라고 하는데요. 자, 자기력선속은요, 자기장의 수직인 어떤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총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여기 N극 자석 그리고 S극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어떤 평행한 판이 있어요. 평행한 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기장이 지나갈 건데 이걸 자기력선으로 표시했어요. 자, 근데 자기력선속이란 뭐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얼마나 많은 자기력선이 지나가느냐, 요거를 보여주는 척도가 바로 자기력선속입니다. 다시 자기선속입니다. 그래서 요 파이 B는요,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 자, 이 공간에, 여기 면적 S만큼의 공간에 얼마나 많은 자기력 선이 통과를 하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자기장 B의 크기 그리고 면적을 곱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는요, 사실 자기선속을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을 할게요. 원래는 자기장의 세기를 먼저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B는 S분의 파이 B로. 자, 무슨 뜻이냐? 자, 자기장의 수직인 단위 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수가 바로 자기장입니다. 다시. 자,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다시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 얘가 바로 자기장의 크기인 겁니다. 테슬라라고 하고요. 단위는. 그러면 얘는요. 파이 B는 단위가 웨버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하는구나. 자, 다시. 자, 자기장의 크기는요. 어떻게 정의를 한다?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 선의 개수로 요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을 하고요. 자기력 선의 개수는 요 단위 면적을 얼마나 많이 통과하느냐. 자기장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력 선속, 자기장 세기는 뭔가 비슷하다. 자기장 세기는 자기력 선속을 이용하여서 정의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석이 있으면 어떻게든 자석을 만들어내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를 자석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 자석은요 자화되었다고 합니다. 자화는요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어떤 물체는 당연히 뭐 전하가 있을 거예요. 전하. 물체 안에는 뭐 중성을 띠는 것도 중성을 띠겠지만 중성을 띠는 것도 있고 뭐 중성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자, 중성을 띠는 것들이라도 여기 안에는 전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못 믿으시겠다면 보통 클리어 화일을 머리에 문지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정전기 발생하죠. 왜? 클리어 화일에도 전하가 있긴 있으니까. 여기 머리에도 전하가 있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원자 자석들이 여기 안에 조그마한 플러스 마이너스 뭐 NS 이런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장이 만약에 이렇게 걸어줬어요. N극, S극. 자, 그러면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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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 이렇게 돼서 이거를 떼도 이 상태로 남아있는 게 이게 바로 자화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석이 되는 현상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자, 유전 분극도 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다면. 자, 그래서 자화라는 거는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 이게 바로 자화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거의 다 왔어요. 자, 아까 정전기 유도라는 게 있었어요. 정전기 유도, 검전기를 사용해서 정전기 유도라는 걸 했는데 이제 전기도 배웠고 자기도 다 배웠어요. 전기도 배웠고 자기도 배웠어요. 그러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전자기 유도. 요거는 뭔 뜻이냐? 전자기 유도. 자, 전자기 유도는요. 코일이랑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입니다. 다시 코일이랑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이에요. 자, 이런 거 많이 봤죠? 여기 코일이 있고 요렇게 자석을 요렇게 넣어줘요. 요렇게 코일 사이를 넣어주면 요 코일에는 유도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왜? 여기에 있는 자석은요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자석은 자기장이 있는데 여기 자기장을 이렇게 딱 걸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장이 유도가 되어서 전류가 유도됩니다. 다시 전자기 유도라는 건 뭐냐면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 운동인데, 즉 다시 말하면 전기력과 자기력,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유도가 되어서 여기에 유도전류가 생기는 이 현상을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나오면요 또 나오는 거라기보단 다른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전류가. 그러면 기전력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전류가 형성이 되면 기전력이라는 건 이제 보통 전압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약간 달라요. 자, 전압이랑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자, 근데 기전력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기전력. 영어로는 Amph라고 하는데요. 자, 기전력이라는 건 낮은 포텐셜에서 높은 포텐셜로 단위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자, 단위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이 기전력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려보면 회로가 있어요. 여기 뭐 저항도 있을 거고 측정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 만약에 얘가 10V 전지라고 해봅시다. 10V 전지.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다 쓰고 여기서는 무조건 0V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시 돌아가려면 여기서 10V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전지의 기전력은 얼마냐? 기전력은 10V입니다. 어떤 말이냐? 낮은 포텐셜에서 높은 포텐셜로 올리기까지 하는데 단위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전력의 단위는 뭐냐? 볼트예요. 기전력의 단위는 볼트인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1이라고 했어요. 1. 낮은 포텐셜에서 높은 포텐셜로 단위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1. 그러면 1은 줄의 단위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옛날에 많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기전력의 정의가 뭐였죠? 단위 전하를 낮은 포텐셜에서 높은 포텐셜로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1. 따라서 단위 전하를이 들어갔기 때문에 V는 Q분의 W 라는 식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줄 퍼 쿨롱
요 단위가 볼트로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기전력이라는 건 일은 맞아요. 근데 단위 전하를 낮은 포텐셜에서 높은 포텐셜로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요 쿨롱으로 나눠줘야 하는 게 하나 생기고 요 단위는 다시 볼트라고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기전력까지 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딱 하나만 더 알면 돼요. 딱 하나만 더 할 거예요. 바로 이제 가장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이란 뭐냐? 자, 회로 내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회로를 관통하는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한다. 말 어려워요. 식으로 씁시다. n d5b dt. 자, 회로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회로에서 회로를 관통하는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한다. 즉, 자, 다시 말하면, 자, 요거는요, 유도되는 기전력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은요, 유도되는 기전력. 즉, 여기에서. 유도되는 기전력은 요 자속의 변화에 비례합니다. 요 자속이 더 가까이 오면, 자, 이렇게 자, 예를 들어, 더 빠르게 오고 더 가까이 오면, 얘는 더 많이 반대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왜? 유도되는 기전력이니까. 관성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자, 전자기에도 관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N극이 이렇게 쫓아오면 얘는 순간적으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바뀝니다. 관성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유도되는 기전력, 자속의 변화에 비례합니다. 유도되는 기전력은.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다시 패러데이 법칙이란 뭐냐? 회로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회로를 관통하는 자속의 변화에 비례한다. 요 라지에는 뭐냐면요. 요 코일이 감긴 횟수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코일이 아니고 다른 물체의 경우라면 이제 감은 횟수를 1로 두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d5 dt만 계산하게 하는데 어쨌든 요 라지 n은 코일의 감은 횟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에 관한 용어 정리를 한번 맞춰봤고요. 이제 얼마 후면 제가 다시 전자기에 관한 개념 정리를 조금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 용어 정리와 같이 이 용어 정리 개념을 완벽히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어 정리 강의였고요. 이제 개념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